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은 8번째 시간이고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에스컬레이터는 일종의 계단식 운송기구이고요. 그 다음에 무빙워크는 일종의 평면식 이동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에스컬레이터의 종류와 구조를 간단하게 표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경사지게 연속으로 움직이는 계단형 장치를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반면 무빙워크는 평행하게 연속으로 움직이는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공항 가면은 이 무빙워크 많이 볼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그럼 구분할 때 조금 더 경사도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하죠. 에스컬레이터는 몇 도냐면 30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빙워크는 12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예외 규정으로서 높이가 6m 이하이고 0.5m/s 이하인 경우에는 35도까지, 그러니까 높이가 좀 낮고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35도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울 때는 30도, 12도 이렇게 좀 외울 수 있습니다. 공칙폭 같은 경우에는 0.58m 이상 그리고 1.1m 이하이어야 합니다. 무빙워크는 6도 이하에서 1.65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자, 속도도 있는데요. 속도도 0.75m/s 이하여야 하고요. 무빙워크도 0.75m/s 이하인데 에스컬레이터가 30도 초과에 한해서는 0.5m/s로 조금 더 늦게 동작되어야 합니다. 즉 경사가 높을 때는 속도가 조금 더 늦게 구동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란 동력으로 구동되며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데 사용되는 경사지고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계단을 말한다. 에스컬레이터는 주 구동 부분인 디딤판 부분과 손잡이를 동시에 구동하여 하므로 이 구동 장치들은 서로 연동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 그 디딤판 부분, 그러니까 발을 내딛는 부분과 이 계단과 함께 손잡이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즉 동시에 움직이게 되어 있죠. 동시에 움직여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그 두 개가 연동되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계단이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다소 복잡한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주요 구동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구동장치도 전기 모터입니다. 전기 모터의 용량을 구하는 식, P는 6120 곱하기 효율. 자, 이것은 우리가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 전동기 용량 구할 때랑 똑같았었죠. 로프식 엘리베이터는 맨 위에서 이렇게 P는 6120의 효율 분의 LVS 이렇게 됐었죠. 전격 적재 중량에다가 속도에다가 1-오버 밸런스율 이렇게 계산했는데, 자, 에스컬레이터는 1공간 수송 인원이 위에 들어가고요. 한 명의 중량에다가 층 높이 이렇게 우리가 용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인원이 많을수록 중량이 클수록 층 높이가 높을수록 모터의 용량은 더 큰 용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계단을 구동시키는 주 구동장치와 손잡이를 구동시키는 손잡이 구동장치 두 개로 구동장치는 나눠지게 됩니다. 승강구 하부, 상부에는 정지 스위치를 잘 보이게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사고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정지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되죠. 보통 이제 빨간색 비상정지 에머전시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 구동장치와 손잡이 구동장치는 서로 연동되어 같은 속도로 이동하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계단 체인 보겠습니다. 계단 체인 및 구동 체인의 안전율은 10 이상입니다. 계단이 움직이는 이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은 바로 로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벨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안전율을 설명하고 있고요. 손잡이, 핸드레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단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높이 0.9에서 1.1m의 위치에 설치해서 허리 정도의 높이로서 편안하게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디딤판
반대판의 손잡이의 속도 차이는 0.2% 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0.2% 이하여야 한다. 체크해 두시고요. 정상 운행 중 운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450N의 힘으로 당겨도 정지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컬레이터의 정지 길이 한번 보실까요?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해야지 그 정지 길이는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무부하 상태의 에스컬레이터 및 하강 방향으로 움직이는 제동부하 상태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정지거리는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0.5, 0.6, 0.75 속도에서 각각 0.2에서 1m, 0.3에서 1.3m, 0.4에서 1.5m 사이의 정지거리를 가져야 합니다. 안전장치 볼까요? 안전장치로서는 첫 번째 구동체인 안전장치. 아까 그 동력은 체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저기 로프식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로프가 늘어났을 때 감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이 체인이 잘못됐을 때 동작하는 안전장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동체인이 느슨대하거나 혹은 끊어졌을 때 이를 검출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구동체인 안전장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에 손잡이 안전장치는 이동 손잡이가 늘어난 것을 검출하여 운전을 정지시키는 장치. 자, 다음에 손잡이 인입구 안전장치는 인입구에는 뭔가 잘못 끼었을 때, 손잡이 인입구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정지시키는 장치. 계단 체인 안전장치는 체인이 끊어지거나 또는 늘어났을 때 전원을 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스커트 가드라고 하는 것은 스커트가 치마라고 하는 뜻이죠. 디딤판과 스커트 사이의 끼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여러분들이 여기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계단이 쭉 돼 있으면은 위 옆에 벽면과 서로 붙는 그 틈새에 이렇게 솔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솔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바로 스커트 가드가 되는 겁니다. 치마가 이 사이에 끼는 것을 방지하게 되죠. 뭐 치마뿐만이 아니라 운동화 끈이라든지 뭐 바지 끝단 이런 것도 다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과전류 계정기는 오버로드 릴레이. 오버로드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모터의 전격륜 이상의 과전류가 흘렀을 때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역결상 보호 장치.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됐다는 겁니다. 동력 전원이 3상의 전동기의 정방향 회전과 반대로 되었을 때 이를 보호하게 하는 장치. 그 다음에 빛 이물질 검출 장치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을 보게 되면 항상 이 즉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모양으로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물질이 끼어 있을 때 이것들을 잘 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끔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만약에 계단과 콤 사이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이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장치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콤 이물질 검출 장치입니다. 머신 브레이크는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관성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치가 바로 머신 브레이크입니다. 전원을 오프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점검이나 유지 보수를 할 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죠. 4번 건축물의 안전시설입니다. 삼각부 안내판이라고 해서 여러분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될 때에는 이 사이에 이렇게 안내판이 하나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삼각부 안내판이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빼꼼하게 이제 빼내고 밑에 혹시 구경하다가 여기에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안전보호판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1번 일반적인 경우 에스컬레이터의 경사 각도는 몇 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3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의 일반적인 경사도는 각각 몇 도 이하인가?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를 이야기하죠. 에스컬레이터는 아까 몇 도라고 했었죠? 30도이고요. 무빙워크는 12도가 됩니다. 그래서 30도와 12도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건물의 에스컬레이터를 배열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게 된다?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와 가급적 멀리 설치를 해야 동선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되죠. 여러분들이 백화점 생각하시면 좋아요. 백화점에는 항상 보면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서로 아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답니다. 4번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경사도는 30도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죠. 30도보다 더 낮은 30도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5번 다음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난간 폭에 따라 800형과 1200형이 있다. 수송 능력은 800형인 경우에는 수송 능력이 6000명이고요. 1200형은 수송 능력이 9000명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800형인 경우에는 6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1200형인 경우에는 9000명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여기 4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6번 이동용 손잡이는 운행 중에 전 구간에서 디딤판과 손잡이의 동일 방향 속도 공차는 몇 %인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디딤판, 즉 계단과 손잡이의 속도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속도 차이는 0에서 2% 이하여야 합니다. 7번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의 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손잡이의 속도는 발판 속도와 같은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발판 속도와 같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답이 됩니다. 8번 에스컬레이터 역회전 방지 장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역회전 방지 장치는 구동 체인 안전장치, 기계 브레이크, 과속 조절기 다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4번의 스커트 가드라고 하는 것은 치마나 이물질 이런 것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죠. 9번 디딤판 폭 0.8m, 공칭 속도 0.75m인 에스컬레이터로 수송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수는 시간당 몇 분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데 표를 사실 보고서 골라야 됩니다. 답은 일단 6,600인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3,600명, 4,800명, 6,000명, 4,400명, 5,900명, 7,300명 이렇게 있을 겁니다. 0.6보다는 0.8이랑 1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번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 폭이 1m이고 공칭 속도가 0.5m인 경우 수송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봤던 표와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이제 6,000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디딤판 폭이 1m이고 팔레트 폭이 0.5m일 때 이때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바로 6,000명의 기준이 됩니다. 11번 에스컬레이터와 위층 바닥과의 교차한 협각에 설치하는 안전물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닥과의 교차하는 협각, 서로 이렇게 아래층과 위층에 서로 교차하는 이 협각, 여기에 설치하는 거 뭐였었죠? 머리에 혹시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거, 이번에 삼각부 안내판입니다. 12번 승강기 완성 검사 시 에스컬레이터의 공칭 속도가 0.5m/s인 경우 제동기의 정지거리는 약 몇 미터이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제동기 정지거리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것은 원래는 0.5m가 안 되는 경우니까 0.5m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0.2에서 1m 사이에 되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속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0.65, 0.75에서 각각 0.3에서 1.3, 0.4에서 1.5 사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에스컬레이터 설명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에 특수 승강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